꽃들에게 희망을. 옛날에 줄무늬가 있는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랜 세월 자기가 살아온 집인 알을 깨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아 안녕? 하고 애벌레는 말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이 세상은 참 찬란한데?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자 애벌레는 곧 자기가 태어난 나무의 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나뭇잎을. 그리하여 애벌레는 점점 크게, 더욱 크게, 더욱 더 크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애벌레는 먹는 일을 그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 말고도 더 보람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삶은 아무 재미도 없단 말이야. 생각 끝에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에게 서늘한 그늘과 먹이를 대어주던 그 고마운 나무에게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더 보람있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온갖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풀, 흙, 땅속의 구멍, 그리고 작은 벌레들. 이 모든 것들이 그를 황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애벌레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다른 애벌레를 만나자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애벌레들은 먹는 일에만 애를 쓰고 서로 이야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난날에 그랬던 것처럼. 저들도 삶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아는 것이 없구나 하고 그는 탄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길을 쓰고 기어가는 다른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하고 사면을 둘러보았더니 하늘 높이 치솟은 커다란 기둥 하나가 보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그들 틈에 끼어서 기어가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기둥은 무더기져 쌓여서 서로 밀치며 꿈틀거리는 애벌레들의 덤이라는 것을. 애벌레들로 쌓여서 이루어진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은 한사코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어서 줄무늬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마치 봄철에 물이 오르는 나뭇가지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왜들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지 너는 아니? 몰라. 나도 이제 방금 왔어. 아무도 알려줄 만한 시간 여유가 없나 봐. 저렇게 자꾸만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바쁘게 야단들이니 말이야.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대간절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그곳으로만 달려가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아주 훌륭한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더 말할 시간이 없어. 하고 그 더미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충동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자꾸 다른 애벌레들이 자기의 옆을 지나 기둥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할 일은 한 가지뿐이군. 하고 그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뛰어들어 얼마 동안 그 속에서 당한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사방으로부터 밀리고 채이고 밟히고 했습니다. 밟고 올라서느냐, 밟혀 짓눌리느냐입니다. 그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그 기둥더미 속에서는 이제 친구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의 위협이요 장애물일 뿐이며 동료들을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이용하여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야겠다는 일념이 도움이 되었는지 줄무늬 애벌레는 상당히 높이 올라온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 자리를 가까스로 지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한 그림자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고 마음속의 그림자가 속삭였습니다. 몹시 화가 치밀어 오른 줄무늬 벌레는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도 모르겠다. 또 생각해 볼 새도 없고. 이때 그가 밟고 있던 작은 노랑 애벌레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지금 너 뭐라고 했어? 나 혼자 말하고 있었어. 별로 대단한 건 아니야.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고 줄무늬 애벌레는 얼버무렸습니다. 나도 그것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것을 알아낼 도리가 없고 그래서 그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렸어. 하고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바보스러운 느낌이 드는 듯 얼굴을 붉히면서. 그리고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그곳은 좋은 곳일 거야. 하고 다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줄무늬 애벌레는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밑바닥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대기도 아니지. 우리는 지금 중간쯤에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겠네. 하고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매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는 집념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이야기를 나눈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설 수 있단 말인가? 줄무늬 애벌레는 되도록이면 노랑 애벌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올라가는 외골길을 막고 서 있는 노랑 애벌레를 만났습니다. 자, 네가 올라가느냐 내가 올라가느냐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노랑 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단호하게 올라섰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노란 애벌레의 시선에서 자기 자신이 잔인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해서 올라가야 한단 말인가. 줄무늬 애벌레는 밟고 있던 노랑 애벌레로부터 내려와서 미안해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노랑 애벌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혼잣말을 하고 있던 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저 꼭대기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지금의 이 삶을 참을 수가 있었지. 그러던 그 뒤부터는 내 생각에서 그런 희망은 달아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인지 깨닫지를 못했었어. 그러나 지금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다정한 눈빛 속에서 나는 이러한 삶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너와 함께 기어다니거나 풀을 먹는 일이야. 줄무늬 애벌레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전과는 다르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기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라가는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야. 우리는 어쩌면 꼭대기에 거의 올라와 있을지도 몰라. 서로 도우면 곧 꼭대기에 오를지도 몰라. 노랑 애벌레가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랑 애벌레가 내려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그러자 하고 대답하고 그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애벌레는 수많은 다른 애벌레들이 자기들을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질식할 것 같았지만 두 애벌레는 행복했고 아무도 자기들의 눈과 배를 밟지 못하게 큰 공 모양으로 둥글게 웅크렸습니다. 두 애벌레는 한참 동안 그대로만 있었습니다. 문득 그들은 자신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애벌레는 둥그렇게 구부러졌던 몸을 펴고 눈을 떴습니다. 애벌레는 기둥에서 옆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 줄무늬야! 노랑 애벌레가 불렀습니다. 야, 노랑벌레야! 줄무늬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선한 풀밭으로 기어가서 풀을 먹고는 낮잠을 잤습니다. 잠이 들기 바로 전에 줄무늬 벌레는 노랑벌레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 무리 속에서 밟히고 짓눌려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데? 글쎄 정말? 줄무늬 애벌레는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이렇게 노란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는 풀밭에서 먹고 즐기며 살이 점점 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다른 애벌레들과 싸우지 않게 된 것이 아주 기뻤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껴안는 것도 시들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털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줄무늬 애벌레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틀림없이 이 이상의 것이 무언가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는 줄무늬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를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생각 좀 해봐. 우리가 떠나온 그 지긋지긋한 혼란한 세계보다 지금 이 상태가 훨씬 더 좋지 않니?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둥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아마도 우리가 내려온 일이 잘못인 것 같아. 이제 우리는 한동안 쉬었으니까 그 꼭대기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말을 받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야, 제발 나 좀 봐. 하고 간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집이 있고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만이지 뭐. 우리의 생활은 외롭게 기어오르기만 하려는 저들의 모두의 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거야. 노랑 애벌레의 확신은 대단하였고 줄무늬 애벌레도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의 기어오르고 싶어하는 마음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그 기둥의 모습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둥으로 기어가서 꼭대기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는 여전히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기둥 주위에서 3번이나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 소리에 줄무늬 애벌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애벌레 3마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쭉 뻗어 있었습니다. 2마리는 죽은 것 같았지만 1마리는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내가 좀 도와줄까? 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몇 마디의 말을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저 꼭대기, 그들은 보게 될 거야. 나비들만이. 줄무늬 애벌레는 집으로 기어와서 노랑 애벌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없이 엄숙해졌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그 애벌레들도 저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졌단 말인가?
줄무늬 애벌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꼭 알아내야겠어. 내가 가서 그 꼭대기의 비밀을 밝혀내고 말 거야. 그리고는 조금 부드러운 말로 물었습니다. 같이 가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노랑 애벌레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녀는 줄무늬 애벌레를 사랑하였고 그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꼭대기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 볼 만한 곳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그 기둥 위에 올라가 보고는 싶었습니다. 기어다니는 이 삶이 그녀에게도 만족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녀 또한 그 기둥이 꼭대기에 오르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확신에 찬 줄무늬 애벌레의 모습을 보니 노랑 애벌레는 같이 가겠다고 하지 못하는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이유를 그가 수긍할 만한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 당황했고 바보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인지 확신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것이 확신에 갖지 않은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고 증명해 볼 수도 없었지만 그리고 그녀의 모든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줄무늬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나는 안 가겠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를 버리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가 없어서 말할 수 없이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그를 만나러 그 기둥으로 찾아갔다가는 밤이 되면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다행스럽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를 만났더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를 쫓아 뛰어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 일이나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 하고 그녀는 한숨 지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 같으니 참.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마침내 그녀는 멍청이가 되었고 친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무슨 털뭉치 같은 것에 꼼짝없이 잡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생긴 모양이신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란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비? 바로 그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나비가 무엇인지요? 제발 좀 말해주세요. 그것은 네가 꼭 되어야 할 바로 그것이야. 그것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거지. 그것은 꽃에 있는 달콤한 이슬만을 마시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주기도 한단다. 나비가 없어지면 곧 꽃도 없어지게 된단다. 그럴 수가 있나요? 하고 노란 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한낱 솜털투성이의 벌레뿐인데 나와 당신의 속에 한 마리의 나비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어요? 하고 그녀는 생각에 잠겨 되물었습니다. 한 마리의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만큼 날개를 절실히 바랄 때 이루어진단다. 생명을 버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하고 노랑 애벌레가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3마리의 애벌레를 생각하면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지. 너희 겉모습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남는단다. 다만 삶의 변화가 생긴 것이지. 목숨은 아낀 것이 아니다. 나비가 돼보지도 못하고 죽는 다른 애벌레들과는 전혀 다르지.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비가 되려고 결심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노랑 애벌레가 주저주저 물었습니다. 나를 잘 보아라.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고치란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머무는 집이란다. 그 후는 다시 애벌레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요, 진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너의 눈에는, 아니 다른 모든 이의 눈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란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뿐이야.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지. 일단 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된 다음에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단다. 새로운 삶을 탄생케 하는 그러한 사랑. 그것은 애벌레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포옹보다 훨씬 훌륭한 사랑이지. 아, 빨리 가서 줄무늬 애벌레를 데려와야겠구나 하고 노랑 애벌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프게도 그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 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만일 나비가 된다면 너는 날아가서 그에게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도 또한 나비가 되고 싶어질 거야. 하고 이 새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슬픔을 느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돌아왔을 때 내가 거기 없으면 어떡하지? 그가 나의 이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그냥 애벌레의 상태대로 머물러 있겠다면 어쩌지? 하기는 우리들은 애벌레로서 무엇인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어다닐 수도, 먹을 수도,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할 수도 있고. 두 개의 고치가 과연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고치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날개를 가진 화려한 존재로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자신의 고치를 만들 만큼 확신에 차이는 한 마리의 애벌레를 보면서 또한 그녀로 하여금 그 기둥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비에 관해 들었을 때 가슴을 벅차게 했던 그 야릇한 희망을 간직한 채 늙은 애벌레는 비단실로 계속 자신을 덮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실을 뽑아 자신의 머리를 덮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너도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서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모험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녀는 그 고치 바로 옆에 매달려서 자신의 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제법 되는 것 같아서 기운도 나고 내 몸속에 고치를 만질 수 있다는 재료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나비가 될 수 있는 자질 또한 있을 거야. 한편 줄무늬 애벌레는 이번에는 훨씬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는 밖에서 푹 쉬었기 때문에 몸집도 커졌고 힘도 더욱 세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특히 다른 애벌레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만남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란 애벌레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감상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또는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먹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정도가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에 비해서 그는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애벌레들에게 적대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만일 어떤 애벌레가 불평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나를 원망하지 마. 우리의 이 삶은 험난한 것이니까 그저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목적지 근처에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까지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꼭대기에서 햇빛이 스며드는 지점에까지 올랐을 때는 마침내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거의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기어오르는 긴 세월 동안 익힌 기술을 모두 동원해야만 간신히 제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갗만을 서로 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칠 속에서 숨겨진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 위에 있던 애벌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놈들을 없애버리지 않고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굉장한 압력과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몇 마리 애벌레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빛은 더욱 밝게 비춰왔고 누르는 힘은 더욱더 약해졌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 새로운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기둥의 신비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때 그 세 마리의 애벌레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기둥 위에서 반드시 생기게 되는 일을 지금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좌절감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파도처럼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믿고 있을 때 그는 꼭대기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허허, 이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다른 애벌레가 대꾸했습니다.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서 듣잖아.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가 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그곳이란 말이야. 줄무늬 애벌레는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온 곳이 별것이 아니라니. 아래서 볼 때만 좋은 것처럼 보였구나.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 좀 봐. 이런 기둥이 또 있네. 저기에도 또 있고. 사방이 온통 기둥 아냐? 줄무늬 애벌레는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애써서 올라온 기둥이 수많은 기둥 중에 하나라니.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어오르는 것이 아무런 곳에도 가는 길이 아니라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하지만 다른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고 그는 실망했습니다. 노란 애벌레와 지난날의 생활은 아득한 옛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엇인가 알고 있었지? 그렇지? 기다림이 곧 용기였던가? 그녀의 말이 옳았는지도 몰라. 지금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내려갈 수 있겠지. 우습게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태보다야 낫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처럼 높이 올라와 있는 애벌레들이 갑자기 꿈틀거리는 바람에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밀면 밀수록 꼭대기에 있는 놈들은 더욱더 꼼짝달싹도 안 했습니다. 마침내 한 애벌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을 거야. 한번 모두 힘을 모아 일제히 밀어보자. 위에 있는 놈들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못 올라가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행동에 옮기기 직전에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함께 또 다른 술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왜들 그러는가 싶어 가장자리로 헤치고 나갔습니다. 노랗게 빛나는 날개를 가진 한 마리의 생명체가 기둥 주위를 자유롭게 빙빙 날고 있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기어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줄무늬 애벌레가 머리를 내어밀자 그 날개 달린 생명체는 자기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다리를 길게 뻗쳐서 자기를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끌려나가기 직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빛나는 노란 생명체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듯이 그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을 본 뒤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흥분을 다시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지난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비들만이. 이것이 바로 나비란 것인가? 그렇다면 나머지 말들은 무슨 뜻이었을까? 꼭대기를 그들은 볼 것이다. 모두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짐작이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랑 애벌레 눈과 꼭 같은 저 눈. 그러면 혹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마음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란 생명체가 데려다 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는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이처럼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명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무한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생활의 태도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남들은 바라보기를 싫어했던 지난 날들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주려 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싸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은 그가 미치지나 않았나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서 기둥 아래로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을 웅크리지 않고 몸을 쭉 펴고 모든 애벌레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들이 각각 모두 다르면서도 그토록 아름다운 것에 놀랐고 지난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또한 놀랐습니다. 그는 만난 애벌레에게마다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꼭대기에 가봤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올라가는 일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한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공연히 거짓말 마.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셈이 나서 그러지? 그러나 몇 마리의 애벌레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좀 더 자세히 들으려고 올라가던 길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마리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는 별다른 도리가 없잖아. 줄무늬 애벌레는 다음과 같이 말해 모든 애벌레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기 자신의 말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그가 높이 올라가려는 본능을 엉뚱하게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 몸속에 나비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기쁨에 취해서 다른 모든 애벌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전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서 들으려고도 대꾸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새 사실은 벅찬 가슴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사실로 믿기엔 스스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그 기둥에 받쳐왔던 희망의 빛은 사라져갔고 모든 것은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비현실적인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너무 먼 것만 같았습니다. 나비에 대한 꿈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덜컥 의심이 몰아닥쳐 왔습니다. 그 기둥이 무섭도록 커다랗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신념을 잃은 채 꿈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맹목적으로. 나비가 된다는 신념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믿을 수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애벌레가 빈정거렸습니다. 그런 일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니?
땅에 있으면서 기어오르는 것이 우리들의 기능이야. 우리들의 모습을 앞만 들여다봐라. 우리들의 몸속에 나비가 들어있을 것 같은지. 최선을 다해서 애벌레들의 재주나 다 해보는 거야. 어쩌면 그들의 말이 옳은지도 몰라. 내 말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말인가? 하고 줄무늬 애벌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픈 마음으로 자기의 말을 들어줄 만한 친구들을 찾으면서 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나는 나비를 보았어. 삶에는 보다 충만한 것이 있을 거야.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기둥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지치고 슬픈 마음을 안고 지난날 노란 애벌레와 자기가 뒹굴며 놀던 그 옛날의 풀밭으로 기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뭉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노란 나비가 고운 두 날개로 그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꿈인가? 하고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인가 했던 행동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듬으며 그를 쓰다듬어 주었고 사랑에 넘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 데서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의 말에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는 날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어느 나뭇가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지에는 찢어진 두 개의 고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노란 나비는 그녀의 자신의 머리를, 그 다음에는 꼬리를 자꾸 그중 한 고치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도 날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녀의 더듬이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그는 이해할 것도 같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짐작해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또다시 기어 올라갔습니다. 날은 점점 어둡고 캄캄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차츰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는 동안 노란 나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